지하철이 없는데 생긴다? 그것도 서울 핵심지로 연결되는 지하철, 여의도, 강남까지 직결로 연결되는 지하철이에요. 신안산선과 신분당선이 이곳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34평형 아파트가 4억대 선이라는 겁니다. 초특급 교통호재의 4억대 선, 이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경기도 화성시 향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화성시 남부에 위치한 인구 8만 7천 명대 도시입니다. 위성지도로 봤을 때 위쪽으로 향남 1지구 개발, 아래쪽으로는 향남 2지구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제약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위쪽으로 바란이 있고요. 철도 호재는 향남 1지구와 향남 2지구 사이를 통과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인데요. 서울 여의도와 연결되는 신안산선이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향남역 예정지 위쪽 향남 1지구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향남역 아래쪽 향남 2지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변에 산재된 산업단지에 배후 주거지가 처음에 목적이었는데 향남 안쪽에 생긴 이 핑크 색깔 상업지구가 또 많이 발달하면서 신도시 느낌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향남 1지구의 상업지 안쪽을 보면 대형마트 홈플러스, 한승터미널, 농협국민은행, 우체국 소방서, 스타벅스까지 입점해 있습니다. 로드뷰로 잠깐 분위기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대형 상권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주거지 아파트들도 밀접하게 붙어 있죠. 요 중심 상가 쪽으로 오면 놀거리, 먹거리 거의 모든 생활 인프라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대형 홈플러스도 있고요. 1지구 위쪽으로는 화성 종합 경기타운이 있습니다. 로드뷰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차량 등록 사업소도 있어서 한 번쯤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쪽이 대형 상권이라고 하면 좌측으로는 상가주택 상권도 있습니다. 이쪽도 로드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주거로 만들어진 아기자기한 상가주택 상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대단지 아파트들, 로드뷰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전형적인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지구 아래쪽으로는 원룸 다세대 주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신도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들입니다. 향남역이 생기는 곳 아래쪽으로 향남 2지구 모습을 잠깐 보면 2지구 쪽도 별도의 중심 상권이 또 있습니다. 이 안에도 롯데시네마, 병원, 노브랜드, 프라자, 호텔 등이 있고요. 이지구 쪽 상권도 로드뷰로 잠깐 보면 노브랜드 버거도 보이고 아파트도 바로 주변에 있고요. 이런 대형 상가 건물들이 있죠. 일기 신도시에서 많이 본 모습이죠. 신도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향남 1지구, 2지구 쪽이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제약단지와 일반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제약단지들 삼진제약, 코스메스, 명문제약, 삼성제약, 한국파마, 메디카코리아, 에리슨 하나제약, 대웅바이오, 대웅제약 같은 제약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위성지도로만 봐도 규모가 상당하죠. 로드뷰 잠깐 보면 그런 연기나는 공장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로정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제약회사들이 입점하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향남에서 핵심지와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향남에서 동탄까지는 16km 정도고요. 향남에서 수원, 경기도청까지는 19km네요. 이번엔 향남에서 서울권까지 가볼까요? 강남까지는 직선거리로 41km 정도 됩니다. 향남에서 여의도까지도 40km대, 평택 고덕신도시까지는 14km로 가깝네요. 향남의 면적이 50.01제곱킬로미터다 라고 하는데 크기에 대한 감이 잘 없잖아요. 고구마처럼 생긴 여의도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고구마를 여의도에 올려놔보고 똑같죠? 약 100만 평 정도 되는 여의도 고구마를 향남으로 가져갈게요. 갑니다. 슝 자, 가져왔어요. 향남의 크기가 이렇게 큰 줄 몰랐죠. 고구마를 하나 올려놔보고 그대로 복사해서 고구마 2개, 11, 12, 13, 14 이쪽에 빈 공간도 있고 삐져나온 공간도 있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향남의 크기는 여의도 고구마의 한 15개 정도다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땅땅 무슨 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출간도서 집살라고와 토지투자 시크릿도 많이 사랑을 해주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향남에서 서울로 가려면 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노선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직행 G8157번 이용하면 향남에서 강남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그 외에도 8155번 이용하면 사당역까지 연결이 되고 8156번도 마찬가지예요. 버스로 향남에서 강남권까지 이동하려면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는 향남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남역 많이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역사는 거의 다 만들어져 있고요. 아직 개통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향남의 지하철 호재
신안산선 연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서해선 홍성 송산 노선 있죠. 2022년 12월 준공인데요. 이 노선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중간에 향남역이라고 있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충남 홍성에서 합덕, 평택, 안중 쪽을 지나서 향남역을 거치고요. 화성시청역, 송산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향남역 쪽 로드뷰로 현재 상황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요거는 올해 5월 로드뷰고요. 지금은 좀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완성된 모습이라고 봐도 될 정도고 계획대로 개통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부터 내려오는데 광명 지선 2 구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의도에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까지 가는 신안산선 구간이 있고 광명에서 월판선을 공유해서 시흥시청역으로 빠졌다가 이게 신세계 테마파크역까지 연결이 되는 광명 지선 2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2 구간이 테마파크역에서 멈추지 않고 송산 화성시청을 거쳐서 향남까지 연장이 될 계획이에요. 이렇게 되면 향남부터 여의도까지 1시간권으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지하철이 없었는데 서울 핵심지까지 연결이 되니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도를 좀 꽉 차게 해서 넓게 보여드릴게요. 이 아래쪽 여기가 향남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3개 쳐볼게요. 이 위에 쪽 노란 동그라미 3개 치고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와 한양대 캠퍼스, 신안산선 1구간, 광명에서 시흥시청, 신세계국제테마파크, 광명지선 2구간, 그리고 향남 연장되는 것이 송산역, 화성시청, 향남. 여의도 향남을 한 화면에 놓고 설명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신안산선 향남 연장은 최근에 국토부에서 열린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비용 대비 편의값에서 1.0 이상이 나왔습니다. 1 이상이면은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안산선이 향남으로 연장되는 것은 핵심 거점이다.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남에서 지하철 타고 안산, 시흥, 광명, 대림, 영등포, 여의도까지 연결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안산선은 2024년 정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향남 연장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연장 노선을 약속한 경기도지사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신분당선 GTX-C 노선까지 연장을 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실 사이트를 보면 현재 신분당선은 강남 신사에서 강남역을 거쳐서 분당 판교를 거쳐서 광교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수원 광교가 신분당선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강남이랑 연결이 되는 노선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광교에서 멈추지 않고 연장이 된다는 소식인데요. 1차적으로 광교 중앙역에서 호매실까지 예비 타당성 통과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연결이 되는 것 교통망 발표 상태이고요. 오늘 살펴보고 있는 향남은 이쪽입니다. 신안산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향남을 통과한다. 개통이 정말 얼마 안 남은 초특급 호재이고요. 강남을 통과해 내려오는 신분당선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까요? 아직 좀 미래 얘기긴 한데 이게 향남까지 연결이 된다면 향남은 서울 핵심지인 여의도, 강남, 판교까지도 지하철이 연결이 되는 곳이 됩니다. 요건 아직 공약 수준이니까 물음표 정도 해놓을게요. 근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 전혀 무리가 없는 노선이죠. 경기도 지사님께서 공약을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시절에 화성시 향남 교통 공약을 발표한 것도 있고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신분당선 추진하겠다, 신안산선 확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기존에 지하철이 없던 향남 입장에서는 이런 핵심 지하철이 무려 2개나 들어오는 호재가 있는 것들 정말 큰 부분이에요. 투자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거주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정말 교통 편리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노선입니다. 신안산선 확정 발표나 신분당선 추가 추진계획 소식이 들리면 제가 영상으로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의 30평대 아파트들 거래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향남역이 생기는 곳은 이곳이고요. 바로 앞에 초역세권으로는 임대 아파트가 있고 그 위쪽으로 향남 신명 스카이뷰가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가 될 곳이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평원공원을 앞에 끼고 있고요. 536세대 2008년 입주 15년차 아파트입니다. 최근 거래 가격을 보면 21년도에 4억에서 4억 2천대, 4억 9,500, 그리고 최고가 작년 10월에 5억 3,500까지 찍었네요. 올해 들어서는 2월 달에 5억 실거래 이후에 4억 2,500. 그런데 이거는 2층 거래라서 기존 거래와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네이버 부동산 호가로는 5억대도 나와 있고 2층은
좀 빼고 볼게요. 5억 2천, 5억. 호가는 빠지지 않고 5억대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향남 2지구 쪽, 향남역과 가까운 쪽 아파트 하나 보면 향남 서복마을 사랑으로 부영 3단지 1122세대 2005년 8년차 아파트고요. 34평 기준으로 5월 달에도 실거래가 많았어요. 4억 6,900, 4억 3천, 4억 6,500, 작년 9월에는 5억까지도 거래가 있었고요. 그래프를 보면 2020년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5월 달에 4억 6,900까지 거래가 있었는데 이후에 거래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안산선 확정 발표가 나면 이미 선점하신 분과 실거주를 살펴보는 분 입장 차이가 확실하겠죠. 이쪽에 홈플러스를 품고 있는 중심 상권 쪽이고 바로 옆에 대박 노블랜드 아파트 1차 있네요. 600세대 2008년 입주 15년차 아파트고요. 실거래 그래프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억대도 거래가 있는데 21년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현재는 5월달 거래로 5억 2,500 실거래를 찍고 있습니다. 최고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도상에서도 봐도 고등학교, 공원, 초등학교 그리고 핵심 중심 상권을 끼고 있고요. 홈플러스도 걸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쪽에 중학교도 있네요. 건폐율 15%인데 단지 모양을 봐도 빈 공간이 많이 보이죠. 그만큼 쾌적성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역시나 중심 상권이 가깝다는 게 최고 장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향남역이 생길 곳이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향남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향남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